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6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 47일 만에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갱신하며 마침내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인데요. 이날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협치의 시대를 함께 열어야 한다는 축하 연설을 통해 여야 간 상생과 공생의 정치를 강조했는데요. 또 부동산 투기 엄단, 뉴딜 정책, 코로나 극복 등 대한민국 국난 극복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지난 20대 국회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 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바이러스가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가운데 위안이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다라는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 첫 출발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국회 개원식이 끝나자마자 대통령 연설에 대한 지지와 비판 논평이 나왔는데요. 물론 지지를 선언한 쪽은 여당인 민주당이었고 비판을 쏟아낸 쪽은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이었습니다. 통합당은 민심을 모르는 공허한 소리라며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는데요. 여기에 숟가락을 얹고 나선 정의당의 논평이 웃음을 터뜨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건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정의당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당부하는 대통령의 말에 여성의 삶은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웬 여성의 삶일까요?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의 여성 의원 숫자와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의 탄생만을 강조하고 여성의 삶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지자체장에 의한 성범죄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는 상황 등을 대통령이 외면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여당이 의석을 압도적으로 점유한 상황에서 소수 야당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대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논평이라고 내고 있는 정당이 정의당인데요. 오로지 여성, 소수, 삶. 대한민국 국론을 논하는데 더 크게, 더 멀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 여성의 인권이 소중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적절한 논평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의 여성 의원 숫자와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의 탄생만을 강조하고 여성들의 삶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에 의한 성범죄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는 상황 등을 대통령이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청장 지시로 이번 달 초 소집된 전국 고검장 지검장 긴급회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의 회의 내용과 발언자 실명이 담긴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검사장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 위법 소지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터라
추 장관 측이 비판적 발언을 한 검사장을 색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는데요. 당연한 수순인 거죠. 이걸 몰랐나요? 적폐 검찰을 찾아내 7월 인사에 반영할 거라는 당연한 내용을 그 똑똑한 검사들이 몰랐다는 게 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도 아무 근거가 없는 저런 모임을 왜 하나, 저런 의견을 묻는 것 자체가 항명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인사고과의 반영에 7월 인사에서 엄중한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 거죠. 검찰은 추 장관을 너무 띄엄띄엄 본 겁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 직후 발언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는데요. 대검은 실명이 담긴 회의록 제출이 비공개 회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대신 회의 당시에 나온 발언을 정리한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경지검 소속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가 제출을 요구한 회의록에는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이 담겨 있다며 대검은 언론에 공개한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발언이 담긴 수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추 장관과 윤 청장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법무부가 비공개 회의록을 요구한 것은 7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압박과 동시에 비판 발언을 쏟아내며 항명을 강행한 적폐 검찰의 청산과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회의록을 보면 누가 추 장관 편이고 누가 윤 청장 편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며 검찰 인사를 앞두고 회의록을 입수하려 한 것은 어떤 사유든 정당화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현직 검사도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회의 참석자를 상대로 암암리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하려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당시 참석자 발언이 인사에 100% 반영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고 말했는데요. 이미 추 장관은 지난 6월 국회에 출석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본인이 답한 바가 있습니다. 윤 청장과 함께 일한 검찰 간부들을 좌천시킨 것이 의도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인데요. 정황상 실명이 담겨있는 해당 회의록이 통째로 법무부에 넘어가면 검사장 살생부로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인 겁니다. 무섭겠죠? 요즘 분위기에 여기서 잘리면 변호사 개업을 해도 녹록치 않을 텐데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추 장관의 검찰 인사 폭풍이 임박했습니다. 16일 간부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한 인사 검증 동의가 시작됐는데요. 채널A 이동재 기자의 협박성 취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파동이 마무리되자 인사권으로 본격적인 조직 장악에 나선 겁니다. 한 매체의 취재에 의하면 법무부 검찰관은 이날 오후부터 사법연수원 27기에서 30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았는데요. 27기, 28기는 검사장 승진 대상, 29기, 30기는 차장검사 승진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의서에는 수상 실적, 주요 성과, 재산 등록 사항 등이 담겨 있는데요. 수사 지휘권 파동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검증 동의 시기가 다소 미뤄진 만큼 본격적 인사이동은 8월 초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검사장은 총 6자리가 공석인데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물러난 자리에 고기영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갔고 이수건 대검인권부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직무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고검 차장, 법무부 연수원 기획부장 자리도 비어 있는데요. 채널A 기자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됐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또 한 번 윤석열 라인이 배제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정권 성향에 맞는 수사를 벌였거나 검찰 개혁에 앞장선 이들이 검찰에 꼬신 검사장을 달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앞서 추 장관은 국회에서 지난 2월 인사는 비정상의 정상화였다며 여전히 위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인재들을 발탁함과 동시에 전문 검사 제도를 향해 나가야겠다며
기조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논란이 되는 채널A 기자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검사장을 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부단장을 맡으면서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이종군 서울남부지검 1차장도 언급됐는데요. 이와 함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중교사 의혹수사팀 중 일부 검사들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장관 주의의 위법성을 지적했던 검사들의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가 마무리되면 추장관발 검찰 갈등이 또 한 번 전기를 맞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는데요. 인사 방향에 따라 항명성 줄사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걸 셀프 검찰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게 추다르크 스타일인데요. 묵묵히, 끊임없이, 끈질기게 윤석열이 힘들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